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삼성전자가 집중 투자한 저평가 이기업 세계 1위 됩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조금 잘 모르거나 또는 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최대한 잘 정리해서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삼성전자가 뒤에서 뭘 꽁냥꽁냥 하고 있는지 제 눈엔 좀 보입니다. 그게 뭔지 오늘 정리해 드리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최근에 댓글로 좀 응원의 댓글 또 좋은 댓글 많이 달아주시니까 제가 또 힘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더 여러분들이 알 수 없고 좀 구석에 박혀 있는데 중요한 내용들 제가 열심히 가져올 테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여러분들한테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AI 소프트웨어나 우주항공, 전기차, 자율주행, 테슬라 관련 산업 관련주 저희가 정리해서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이것도 받고 싶으시면 영상 끝까지 보시고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좀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서클의 상승 랠리입니다. 이 서클이 뭐냐면 미국에 최근에 상장한 기업이에요. 최근에 상장했는데 지금 보시면 저가가 64달러입니다. 64달러가 최고 얼마? 138달러까지 상승이 나왔고요. 상승률로 보자면은 100%가 넘는 상승세가 3일 만에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하죠. 근데 너가 뭐길래 상장하자마자 이렇게 3일 만에 100%씩 또는 120%씩 급등이 나올 수 있느냐 좀 궁금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서클이 너 뭔데 이렇게 급등했니? 라고 한번 알아보니까 서클은 USDC 들어봤죠?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 기업으로 테더와 경쟁 중인 기업이에요. 이게 뭔 소리냐면 스테이블 코인이 뭐예요? 말 그대로 달러랑 1대1 비율로 이 같은 가치를 가지는 코인이고요. USDC라는 이걸 만든 기업이 서클입니다. 얘가 상장을 한 거고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변동성이 없는 코인입니다. 그래서 스테이블하다 코인인데 그러니까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스테이블한 거죠. 왜? 달러 가치를 추정합니다. 그래서 가격은 항상 1USDC당 1USD 그러니까 1달러와 1USDC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치가 항상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도록 설계를 했는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고정으로 되냐? 누군가가 거래소에서 USDC 스테이블 코인을 달러로 구매를 하잖아요. 그럼 1USDC랑 1달러랑 이제 교환이 됩니다. 그럼 이걸로 어떻게 가치 보존을 하냐? 이 1달러를 가지고 미국채를 매수합니다. 그래서 미국 채권을 사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 USDC가 발행된 만큼 그 돈으로 싹 다 미국채를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의 가치가 이 미국에 있는 채권으로 어떻게 보면 보장이 되고 미국에 있는 채권으로 달러의 가치를 추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결국에는 미국채 수요가 늘어나는구나. 그러니까 미국이 막 돈을 발행하려고 해도 채권을 살 사람이 없다라고 해도 이 스테이블 코인이 채권을 사주는구나. 이걸로 가치 보존을 하니까 첫 번째. 그다음에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충분히 이번에 서클이 이 이슈로 인해서 상장하고 한 150%까지 좀 주가 상승세가 이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과장하긴 했는데 어쨌든 100% 이상 단기간에 3일 만에 크게 올랐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한국에서는 뭔가 많이 안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건 정말 큰 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옛날부터 이뤄졌지만 이제 눈에 보이고 이제 실제 수급이 몰리는 변화가 생기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이번에 누가 홍콩도 스테이블 코인 법이 8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홍콩입니다. 오는 8월 1일부터 스테이블 코인 아까 얘기한 이 법정 통화 연동된 디지털 자산이고요. 발행을 허용하는 새로운 법을 시행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이 스테이블 코인 법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나라에서 발행하는 게 아니에요. 민간 업체가 발행을 합니다. 아까 서클처럼. 근데 이 민간 업체가 뭐다? 일정한 기준을 갖춘. 그러니까 은행도 똑같잖아요.
그냥 은행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뭐 자본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에 맞으면 오케이, 너는 안전하니까 발행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홍콩 최대 온라인 증권사 푸투는 당사 플랫폼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투자 활동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거죠. 홍콩의 새 스테이블 코인 법은 미국과 암호화폐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중국 본토보다 앞서 시행됐습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중국보다 앞서 시행된 게 아니라 중국이 한번 홍콩으로 테스트를 해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중국보다 빠른 게 아니라 중국이 자기 거 하기 전에 좀 홍콩으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느낌이고요. 그래서 홍콩의 새로운 법은 발행자에게 홍콩 금융관리국으로부터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엄격한 준비 자산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똑같아요. 은행 하는 거랑 아무나 이렇게 시켜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가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싶으면 일정한 기준을 갖춰서 라이선스를 받아서 발행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국가가 아니라 민간 업체에서. 아까 서클이라든가 똑같이. 그렇구나. 그래서 홍콩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먼저 법안을 시행했습니다. 뭐 미국도 제가 하도 얘기했죠. 지니어스 액트법이라고 이번에 상원에서 통과를 할까 말까 하고 있는 상태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에 사실 해외에서 이슈가 되는 건 우리나라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대한민국에까지도 지금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번에 한국도 준비를 하기 시작했죠.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안입니다. 그래서 관련 법안에 대한 제정이 속도가 나는 중이고요. 마찬가지로 스테이블 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내용이에요. 간단하죠. 방금 전에 얘기한 똑같습니다. 민간 업체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지 기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모든 건 기준이 만들어지면은 상용화가 됩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등 자산 연동형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고 싶으면 자기 자본 요건을 5억 이상으로 갖춰라 라고 했는데 이게 엄청 낮춘 겁니다. 왜 엄청 낮춘 거냐면 기존에 지난 4월 공개된 기본법 초안은 50억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50억 이상 자기 자본 갖고 오면은 너네 발행하게 해줄게. 근데 이제는 뭐예요? 50억이 아니라 5억으로 내려갔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이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이 기준이 뭐 높진 않지만 이 국내에서도 상용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근데 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발행이 진행이 될까? 왜 이렇게 급해질까라고 한다면 뭐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지역화폐 발행을 하잖아요. 사실 지역화폐 발행을 어떻게 합니까? 예, 채권 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자예요. 예, 이 빚을 져가지고 지역화폐 이 추경을 하는 거거든요. 12조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채권이 흔해지니까 금리가 오르겠죠. 그러면 이 채권 금리를 누군가 잡아줘야 돼요. 잡으려면 뭘로 잡아야 돼? 채권을 누가 사줘야겠죠. 한국 채권 누가 사줍니까? 그 많이 발행하는데. 이거를 잡을 방법이 아까 얘기했지만 원화를 추종하기 위해서면 스테이블 코인이 뭘 사야 된다고? 예, 국채를 사야 된다고. 그러면은 이번에 이 추경을 해서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이 채권 금리가 오르더라도 누가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면은 얘네가 이 국채를 매수해 줌으로써 이 채권 금리를 낮춰줄 수 있다라고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땐 이거랑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랑 같이 아마 지금 빠르게 제정하려고 준비하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상호 보완적인 법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추경안이랑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안이랑. 아, 그렇구나. 아니 근데 이거 너무 생소하지 않습니까? 아니 스테이블 코인 대한민국에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다 그냥 현금 원화쓰지 누가 이 스테이블 코인 씁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다들 비슷한 거를 만져봤어요. 근데 그게 뭔지 모를 뿐인 거지. 그게 뭔 소리냐? 한국이 생각보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되게 큰 시장인 거는 아실 거예요. 왜? 다들 비트코인 들어봤을 거고 뭐 어디선가 업비트 이런 걸 통해서 매매를 해봤을 거예요. 근데 그 코인 이름이 뭔진 기억 안 나겠지만 분명 뭔가 해봤을 거예요. 그런 코인입니다. 그러니까 접해봤지만 잘 모르고 접한 거죠.
유로는 2024년 암호화폐 시장에서 세 번째로 많이 거래된 법정 화폐입니다. 그러니까 유로로 사고 판 게 3위예요. 그럼 1위는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미국이겠죠. 그래서 법정화폐 기반 거래량 중 7.5%를 유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 암호화폐 거래가 많이 일어났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2등이 누굽니까? 미국 달러가 50%쯤으로 1위입니다. 그럼 2등은 한국 원화입니다. 원화가 33.4%예요. 해외에 있는 사람이 원화로 바꿔가지고 그걸로 거래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한국 사람들이 거래를 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생각보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상당히 큰 시장인 겁니다. 자, 한국 성인 3명 중 1명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고요. 네, 제가 봤을 땐 3명 중 1명도 아니에요. 2명 중 1명은 거래를 해봤습니다. 미국의 2배에 달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달러로 점유율이 높지만 실질적으로 이 달러를 가지고 거래한 사람도 한국일 확률이 꽤 높아요. 이 중에 일부는. 왜냐면 한국에서도 달러로 바꿔서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 이 땅덩어리 그 다음에 인구수로 대비하자면 한국이 정말 유독 암호화폐 거래를 많이 하더라.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여러분들이 듣기로는 단어가 지금 처음 들어보는 거고 느낌이 그런 거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생소하다고 하지만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미 접한 상태입니다. 비슷한 이 암호화폐들을. 그렇구나. 근데 이거랑 아까 얘기한 삼성이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삼성은 미리 이 상황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고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이 법안이 통과되고 된다면 가장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돼요. 왜 그렇게 생각이 되냐? 제일 철저하게 준비한 게 삼성전자입니다. 이제 옛날로 돌아갑니다. 언제 2017년도로 쭉 돌아가 보면은 일단 삼성 SDS는 이 블록체인 기술과 물류 서비스 역량을 결합해서 공급망 전 단계에 걸쳐 축적된 정보의 위변조를 방지한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정보가 어떻게 보면은 수정되고 바뀌는 것을 방지하는 기술력을 만들었고요. 고객들은 이를 통해서 원산지나 유통 과정을 고객에게 투명하게 증명하고요. 다양한 비즈니스에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S가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을 했구나. 근데 이게 어디 기반이냐? 2018년도에 넥스레저라고 이 차세대 거래 장부를 만듭니다. 누가? 삼성 SDS가. 그래서 차세대 블록체인이라는 뜻을 갖춘 삼성 SDS의 블록체인 솔루션이에요. 그 넥스레저입니다. 이걸 2018년도에 삼성 SDS가 만들었어요. 근데 그 넥스레저의 기반인 그 블록체인 기술력이 뭐냐? 2009년 블록체인과 이를 기반으로 한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개념을 처음 선보인 이후 관심이 보이면서 비트코인이 이슈가 되면서 만들어진 기술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가상화폐와 암호화폐, 이 비트코인의 기반을 가장 먼저 빠른 시일 내에 건드렸던 기업 중 하나가 삼성이더라. 그래서 삼성 SDS가 이거를 그 당시에 활용했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기업들이 그 당시 블록체인 뭐 이런 것들을 건드렸다가 무너지거나 아니면은 그 사업을 접어버리거나 엎어버리거나 뭐 그럴 상황들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삼성전자는 이 사업을 엎어버리거나 접어버리지 않았고 오히려 새롭게 발전시키고 새롭게 지금 상황까지 이끌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물어볼 수 있는데 삼성전자가 갤럭시 S10이죠. 지금 S25까지 나왔는데 S10 지금 15년 전인가요? 예, 이 당시에 암호화폐 지갑 기능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지갑 기능이 뭐예요? 내 갤럭시 S에다가 암호화폐를 넣어놓을 수 있는 거죠. 암호화폐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현금처럼 들고 다닐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암호화폐를 넣을 수 있는 지갑 기능을 안에다 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콜드 월렛이다라고 불렀어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할 때 쓰는 지갑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여러 개가 있다는 건 뭐냐면 첫 번째 거래소 서버에 저장된 핫 월렛. 이게 그냥 우리가 컴퓨터로 거래를 할 때 쓰는 월렛입니다. 그게 핫 월렛이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내가 컴퓨터 또는 이 여기다가 거래소에다가 저장해 놓으면은 누가 그 서버 해킹해가지고 훔쳐갈 수 있잖아.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암호화폐를 빼서 내가 따로 저장해 놓은 거를 콜드 월렛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그 따로가 바로 이 S10의 암호화폐 지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옮기냐? 말 그대로 이 개인 키라는 게 있는데 암호화폐에 접근할 수 있는 비밀번호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콜드 월렛은 USB나 뭐 이런 갤럭시 S10 이 스마트폰 안에 이 개인 키를 빼서 파일을 여기다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인 키를 가지고 있고 이 개인 키로만 암호화폐를 어떻게 보면은 사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 개인 키가 삼성의 보안 기술이 적용된 단말기에 별도 보안 공간에 저장돼 안전하게 보호된다. 뭐 그 당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정말 오래됐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이 S10의 암호화폐 지갑 기능이 의미가 있었나요? 그 당시에 사실 의미가 없었어요. 당시에 이걸 가지고 뭐가 대단한 뭐 기술력이 생겼고 이제 대단한 이걸 가지고 뭐가 삼성이 이득을 봤나요? 예, 이득을 본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기능이 있었다라는 거죠. 언제? S10부터. 근데 그 S10부터 이어온 기술력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지금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월렛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 월렛이 뭐냐면 여러분 갤럭시 S 이 쓰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갤럭시를 쓰거든요. 이 갤럭시 안에 삼성 월렛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는 카드, 우리가 쓰는 신용카드, 그 다음에 뭐 제가 뭐 전자키, 디지털 키 안에 싹 다 전자 월렛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편해요. 예, 제가 이것만 가지고 다니면 자동차 시동도 걸고요. 이것만 가지고 다니면 카드 결제도 되고요. 이것만 가지고 다니면 사실 못하는 게 없어요. 예, 이게 주민번호도 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월렛 안에. 그래서 알케미페이의 암호화폐 카드 서비스가 삼성 월렛과 연동이 됩니다. 알케미페이라는 곳에서 암호화폐를 가지고 결제를 하는데 이거를 누가 삼성 월렛이 결제를 할 수 있게 연동시켜 주더라. 얘네들은 뭐예요? 처음에는 그냥 이 블록체인이란 기술을 활용하다가 그 블록체인이란 기술을 활용하다가 암호화폐에 지갑을 넣을 수 있게 지갑을 넣어놨다가 그 지갑이 이제는 뭐예요? 결제에 활용까지 할 수 있게끔 발전이 된 겁니다. 누가? 삼성이. 저는 암호화폐 진심인 회사가 삼성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역사를 돌이켜 보니 그래서 스와이프와 협력해 비자 암호화폐 직불카드 결제를 지원하기로 한 이후에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미 이 스와이프랑 이미 협력을 맺었고 그 다음에 알케미페이랑 두 번째 협력을 맺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케미페이는 삼성 월렛 통합으로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의 다양성, 접근성이 향상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지갑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삼성 월렛, 우리 삼성페이 아시죠? 그 하듯이 딱 찍으면 결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의 협력입니다. 정말 우리가 와닿지 않는 암호화폐를 와닿는 이 플랫폼으로 결제를 하니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죠. 마치 신용카드의 하나, 포인트의 하나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암호화폐 보유자가 가상 혹은 실제 카드로 전 세계 어디서든 암호화폐로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곳이 알케미페이인데 그 알케미페이가 삼성 월렛에 통합되는 겁니다. 그래서 암호화폐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거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요하죠. 사실상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게 익숙하게 다가온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누구보다 삼성이 너무나도 진심이구나. 어디에? 암호화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가장 최근 삼성전자 월렛이거든요. 이거 제 지금 휴대폰에 있는 걸 찍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제 카드 하나 있고요. 삼성 패스가 하나 있는데 이게 아마 로그인인가 그럴 거예요. 그럼 디지털 키가 있죠. 이게 차 키입니다. 이게 차 키고 이걸 가지고 차를 시동 걸 수 있고 운전할 수 있어요. 이제 차 키를 안 가지고 와도 이 키를 가지고 내가 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좌, 멤버십, 쿠폰, 신분증, 탑승권, 티켓 다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디지털 자산이죠. 이게 뭐냐? 이게 이제 가상화폐를 이 월렛에다 넣어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케미페이랑 연동되는 거 제외하고도 여기다가 이 지갑에다가 우리가 코인을 연동시켜 놓을 수 있고 넣어놓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삼성은 보다 여기에 진심이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놨고 세팅을 해놓은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결론을 좀 내보면 스테이블 코인은 전 세계 추세입니다. 한국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법안은 아마 빠르게 추진될 겁니다. 그 이유는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걸 좀 막기 위해서 빠르게 진행될 부분도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송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보통 다른 나라로 돈을 보낸다라고 한다면 환전도 하고 환전한 상태에서 돈을 보내고 하면 며칠 걸립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서 내 돈을 다른 나라로 또는 다른 나라에 있는 지갑으로 다른 나라 사람한테 코인을 쏘잖아요. 그럼 365일 24시간 정말 빠르게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불편한 부분들 또는 수수료된 부분들 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어느 정도는 다 해소가 돼요. 그래서 이게 가장 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 간의 이 장벽이 무너지는 이 화폐가 된다라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아무리 전 세계 추세라도 솔직히 익숙하지 않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이. 근데 익숙한 플랫폼을 쓴다면, 우리가 평소에 많이 쓰는 플랫폼을 쓴다면 분명히 사람들이 쓰기 편해질 겁니다. 익숙하지 않지만 익숙하게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얘기하는 게, 그럼 그게 뭘까? 그건 바로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삼성 월렛을 이용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진심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만약에 발행을 해서 사용하기 원한다면 그 사용처는 분명히 그냥 지갑이나 암호화폐가 아니라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삼성 월렛과 연동을 해서 사용하거나 사용했을 때 혜택을 주거나 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얘기하는 게, 실제 이 삼성과 연관되어 있는 블록체인, 삼성과 연관되어 있는 이 암호화폐 관련된 기업들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반드시 삼성 월렛을 통할 확률이 높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것만 할 수는 없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당연한 거지만 삼성 월렛도 이미 준비가 됐잖아요. 올해 2018년도면 거의 한 10년 바로 직전까지도 준비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거쳐야 된다 보고, 그래서 삼성 월렛과 삼성페이 관련 기업입니다. 여기 있는 기업이 대부분 다 삼성 SDS 관련된 기업이에요. 얘네들 싹 다 삼성 SDS 관련된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이렇게 기업들이 깔려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 상한가 간 애들도 보이죠. 근데 상한가 한 번 간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관심을 좀 두고 있어야 돼요. 이 기업들 싹 다. 그래서 대부분이 삼성 SDS, 페이 관련된 기업들이라는 거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얘네들이 왜 올랐고 이런 역사가 있고, 아, 이럴 것 통해서 활용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이제 삼성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이 스테이블 코인을 준비를 해왔고, 막 그거를 활용하는데 사용될 거는 삼성페이, 삼성 월렛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당연히 관심을 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저것을 통하지 않으면 익숙하지 않은 게 익숙하게 다가오기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됐고요. 이뿐만 아니라 아까 AI 그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우주항공, 전기차, 그 다음에 자율주행, 그 다음에 뭐 테슬라, 산업이라든가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면은 전화번호나 개인정보 같은 거 입력을 해야 되나요?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해도 됩니다. 입력할 데도 없고요. 개인정보 안 받습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하시고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전기차, 자율주행, 테슬라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여기 트럼프 정책 독점 수혜 리포트 해가지고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전기차, 자율주행, 테슬라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믿져야 본전입니다. 꼭꼭꼭 자료집 다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6월 11일, 10일, 9일, 5일 추천주도 매일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저희가 장전에 매일매일 정리를 해드립니다.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저희가 장마감하고 매일 정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저희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입니다. 무료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얻어 가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우리 구독자 20만 명 향해 달려가고 있고 여러분들 댓글 하나하나 다 읽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좋아요 다 눌러드리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유튜브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